본 프로그램은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합니다. 국내 대기업 내 위치한 한 보안관제센터입니다. 보안관제는 기업의 정보와 기술 등 IT 자원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국내외 발생하는 보안 위협 정보를 수집해 산업기밀 탈취를 위한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는 등 산업보안 최전선에서의 보안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기술 유출은 모두 111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이 주요 업종으로 피해 예방액만 21조 원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과 랜섬웨어 등 기술 발달로 사이버 침해는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보안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및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룹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탐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향후 차세대 지능형 보안관제 시스템인 SOA를 준비하여 선진 보안관제 체계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기술 유출이 대기업보다 80% 이상 발생하지만 자체적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중소기업 기술지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킴 서비스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기술지킴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해킹 및 기술 유출 등 이상 징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보안 역량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네,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 이 경제안보 시대의 산업보안 전략에 관해서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요, 기업 간 상생을 위한 산업보안 생태계 강화 방안입니다. 네, 산업 보안에 있어서 민관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업이 규모나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결코 없겠죠. 그렇죠. 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이 보안을 위해서 네.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또 상호작용해야 된다는 거, 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세션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라 할 기업들의 보안 생태계가 울창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 세 번째 세션. 먼저 주제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G 에너지솔루션 송현우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경제는 크게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목적으로 중요 기업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소기업은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보안 체계를 수립 운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다수 있으며 보안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LG, 포스코, SK 등에서 협력사 보안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들이 모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보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현재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은 매년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많은 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평균 기술보호 역량 지수는 68.2점으로 우수 수준 기준인 75점에 미달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 규모별 기술 유출 건수를 조사한 국가정보원 자료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건이 66건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협력사, 고객사 등의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보안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안 통제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관리적 보안 체계에 있어서는 보안 규정이나 보안 교육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물리적 보안에 있어서도 출입 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출입 단말기 등을 갖추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기술적 보안 부분이 매우 취약했는데요. 사내 무선 네트워크를 암호 설정 없이 사용하여 외부 침입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접근 통제 없이 공유 폴더를 사용하는 등 기술적 보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안 통제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 중견 해원사 4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큰 문제로 회사의 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부재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보안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겨우 8개사로 16%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41개사의 보안 담당자는 타 업무와 함께 보안 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보안 담당자의 54%가 회사의 정보보호 활동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안 전문가가 아닌 중소기업 보안 담당자들이 보안 관리를 스스로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보안 담당자들이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우선 항목들을 기준으로 비전문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기업 협력사 보안 담당자들의 현장 경험과 중소기업의 니즈를 결합한 중소기업 보안 스타트업 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중소기업 보안 스타트업 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보안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리적 체계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보안 규정 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회사의 보안 수준과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실천의 주체인 임직원에 대한 입사, 재직, 퇴사 단계별 교육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보안 규정은 필수 사항이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그 규모에 맞는 규정 수립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20년 키사의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규정 수립률은 23.6%에 불과하고 회사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정보보안 규정 수립률은 더욱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의 규모,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협력사 보안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LG, 포스코, SK 등 주요 대기업 보안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협력사 보안 컨설팅을 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규정의 유효성을 뒷받침해주는 보안점검 체크리스트가 꼭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정보보호 국제표준인 ISO 27001과 국내 정보보호 인증인 ISMS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초기 컨설팅 및 인증 체계 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용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 물리, 기술 보안 영역별로 11개 항목 57개 점검 문항으로 구성된 심플하고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정보보호 관리 수준 점검 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체크리스트 점검 문항별로 앞서 말씀드린 정보보안 규정과 연계 표기하여 보안 업무 활용도를 높였으며 중소기업 대상 무료 보안 인프라, 보안 컨설팅 등 정부 지원 사업들을 관련 점검 문항에 추가하여 개선 조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다음은 보안 사고 예방을 필수 활동인 임직원 보안 교육입니다.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채용부터 퇴사까지 각 단계별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사하며 알아야 되는 보안 기준부터 근무를 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보안 절차, 그리고 퇴직을 하면서 인지해야 하는 보안 교육 콘텐츠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갖추는 데 있어 중소기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교육 과정들을 관련 정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런 교육들이 인터넷에 산재되어 있어 중소기업 보안 담당자들이 쉽게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찾아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화 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리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리보안과 기술보안 측면을 살펴보면 물리보안은 투자 발생을 피할 수 없지만 기술보안은 PCOS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잘 활용해도 비용 없이 충분히 보안 강화 방안들이 존재하여 이번 스타트업 키트에 포함하였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디스크 파일 암호화, PC 백신, 로고 감사 등 보안 통제 기능을 적용하면 별도 비용 없이 정보 유출, 악성 코드 감염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중소기업 보안 스타트업 키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어릴 적 사용하던 깐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깐부, 새끼손가락 마주 걸어 편을 함께하던 내 팀, 동지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함께해야 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우리는 깐부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가 같이 상생하는 산업보안 생태계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번 중소기업 보안 스타트업 키트가 동반 성장을 위한 보안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 산업보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깐부잖아라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까지 지금 강연에서 나온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이 산업보안 생태계가 더욱더 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패널 토의 이어가 볼 시간인데요. 어떤 패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네, 세 번째 세션입니다.
발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산업보안 생태계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은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보안 생태계란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예, 이 보안 생태계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기태 상무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보안 생태계의 강화 그리고 보안 생태계가 어떤 내용인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에 대한 개념부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생태계라 함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체와 그 전체 환경을 통칭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안 생태계는 어떤 내용일까요? 다소 어려운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유용한 정보는 막힘없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게 만들고 또 중요한 정보는 빈틈없이 보호하는 것이 보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안의 수준의 높고 차이의 격차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생태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보안 전문가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전체 보안 수준이 가장 낮은 약한 고리만큼 안전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수지나 두 개 조그만 구멍이 결국은 큰 저수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보안 생태계는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기업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부, 학계, 주요 보안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 저희 산업보안한림원에서는 기업 간의 보안 수준의 격차로 인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이 컨퍼런스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두 개 그 작은 구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보안 생태계라는 것은 물샐 틈 없게끔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생태계를 구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앞서 발표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강성석 부장님, 이 보안 생태계 필수 요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앞서 하나 이사무님께서 이제 보안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 10년 전에는 우리 보안 담당자들은 생태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그냥 자기 회사의 데이터를 지키는 데만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산업이 분업화되면서 이 보안 생태계의 중요성이 대두화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 분야에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 중소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기업에서 수년간 연구개발해놓은 부품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B기업에다가 맡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B기업은 제품은 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보안 수준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A기업의 설계도가 외국에 있는 경쟁사한테 유출됐다고 봐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A기업하고 B기업만 피해가 입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정보 유출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그 산업군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비단 정보 유출뿐만 아닙니다. 요즘 흔히 있는 해킹, 그리고 랜섬웨어 이런 피해 공격도 이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B기업이 해킹을 당해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복구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네요. 그러면은 이것이 B기업만의 피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B기업에서 물건을 받아서 가공하는 1차 가공업체, 그 다음 2차 가공업체, 줄줄이 그 공급망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정보 보안은 우리 회사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 공급망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을 위한, 한마디로 말 그대로 상생을 위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안 생태계라는 것이 그 어떤 특정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어떤 산업의 문제, 또 국가 어떤 경제의 문제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생태계를 안전하고 그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하는데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경험으로는요, 비용이 아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저희 회사도 완벽한 보안 체계를 갖춰주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도 하고 또는 벤치마킹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상당한 보안 수준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느냐고 놀라고,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냐면서 또 한 번 놀랍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투자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을 뚜렷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부담 때문에 바로바로 보안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비용. 비용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태창기계공업의 고덕현 팀장님 나와 계시죠. 실제 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강성석 패널께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가장 큽니다. 비용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보안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컨설팅이 진행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상당한 수준의 보안 체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한 수준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기업의 여건이라든가 그 규모가 다르고 보안의 대상이 다를 것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회사의 보안 관리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과 결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최근에는 팬데믹 때문에 보안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활동들이 좀 제한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팬데믹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재택근무가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보안 문제가 또 하나 이제 화두로 떠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문제는 다 같이 안고 있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기태 상무님,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두 분 패널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껏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또 기업은 고유의 업무를 계속 연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생각해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장소에 회사가 되겠죠. 아니면 출장을 가거나 해서 비교적 고정적인 장소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는 재택근무 또는 저희가 원격 근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동 중에 공공 장소에서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정말 중요시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안의 취약점 때문에 혹시 내부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보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권한을 관리하거나 또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인증의 정보를 강화하거나 기존에 한 단계 인증을 했다면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좀 더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력과 또 자원의 많은 활용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어려운 점을 듣고 상호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래도 진행했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미팅이 제한적이다 보니 그 부분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보안 수준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모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이명주 변호사님께서 나와 계신데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문제, 보안의 그 구멍이 뚫릴 수 있는 문제, 특히나 이제 방금 쭉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재택근무로 인한 또는 출장 중, 이동 중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 보안 중요한 어떤 그 자료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은 그래도 좀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법무법인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을지. 예. 예, 일단 법무법인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없지요. 네. 없고 지금 뭐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여러 가지 공익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형태로 이런 보안 교육을 하는 것은 지금은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산업기술보호협회나 아니면 특허정보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무료로 보안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거기에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 중소기업의 업무 형태나 그리고 어떻게 자료가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스킨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떤 제도의 제한 같은 것이 중소기업에 정확하게 안착되는 것이 상당히 조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보안 생태계를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과의 업무 형태도 잘 알고 또 나중에 그러한 보안의 어떤 체계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 팔로우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그런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임용주 변호사님께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그 보안 생태계 강화 문제 이거에 대한 지원이 이제 충분하지는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법률가들이 그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고덕현 팀장님,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 실제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어떤 네, 있습니다. 예, 상담을 통해서 네. 뭔가 길을 찾았다든가 네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제가 근무하는 태창기획보험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원 사업과 대중서 상생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참여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보안 수준이 초기에 잘 안 됐을 때는 공공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참여했었고 일정 수준의 보안 수준이 올라왔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랜섬웨어 이슈도 굉장히 많아졌고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고 교묘해지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때 보안 사고가 좀 발생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보안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니즈가 있어서 당시에 포스코에서 시행하는 협력사 보안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차이점을 제가 분석해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필요한 걸 그때그때마다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모의해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모의해킹을 통해서 저희가 식별하지 못했던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식별을 할 수 있었고 당시에는 사내 망분리 이슈가 좀 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UTM 장비를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좀 풀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개선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컨설팅을 좀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기업분들의 중소기업 담당자들께 기술 전수가 이루어지고 그런 기술 전수 때문에 저희 담당자분들도 우리 직원들도 역량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덕현 팀장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과의 어떤 협력 이런 관계에서 또 이 보안 강화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기태 상무님, 그 네. 대기업의 상황이랄까 또 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문제랄까 뭐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입장에서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고덕현 팀장님께서 그 포스코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실제 네, 뭐 천천히 말씀을 하시죠. 네,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중소기업 보안 현장은 각 사별로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에 대한 니즈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례를 들어보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어떤 요건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저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기업 간 상생을 통한 어떤 보안 생태계 강화의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벌써 11월이고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저희도 내년도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실제적으로 저희랑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아까 말씀하신 사례를 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진행한다면 분명히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기태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거고 이 보안 문제도 이제 함께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이 보안 생태계를 함께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하게 아주 그 뾰족한 수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걸 먼저 중요하게 좀 시작을 하면 될까요? 이기태 상무님께 다시 한번 좀. 네. 예. 그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현상을 명확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정말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는 일반적인 뭐 솔루션을 사서 뭐 투자해서 구축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날 수 있지만 실제 관리적인 아까 패널님께서도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았는데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적인 토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규정이나 지침이나 프로세스를 정확히 수립하고 그 프로세스에 맞추어서 물리적 보안이나 기술적 보안을 어떻게 단계별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논의한 후에 방법을 찾아내서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한다면 그 내용은 결국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이기태 상무님께서 이제 규정, 중요한 그 보안 규정들 이런 것들이 먼저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성석 부장님,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그 규정이 중요한데 제 생각에서는 규정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경영진의 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사장님들은 매일매일 재고 관리, 품질 이슈, 그리고 신제품 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 보시는데요. 보안에 대해서는 잘 챙기시진 않아요. 보안팀을 부르지도 않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네. 네. 이 경영진이 보안팀을 찾아주셔야 돼요. 찾아주셔서 우리 회사가 뭐가 문제지?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거를 물어보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보안 담당자들은 예전에 보고하고 싶었던 거에 있었는데 하고 싶었던 일들 근데 비용이 비싸서 차마 보고 못했던 보고서들 서랍에 묻혀놓은 보고서들을 이제 갖고 나가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겠죠. 그러면 또 사장님께서 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야, 우리 나중에 돈을 벌고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보완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를 갖고 와라고 지시하는 거. 그것이 그 기업이 정보보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영진의 관심이 중요하다. 경영진의 인식 변화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업에서 뭔가 기술을 개발하면 기술팀만 부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는 보안팀을 불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명주 변호사님, 그 뭔가 그 타산지석이 될 만한 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전통 술을 파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각 그 지역마다 도매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각 도매점주들이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해서 자신의 어떤 고객 정보들 이런 것들을 모으고 또 자신이 또 그걸 영업 비밀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들은 이제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그 본사 서버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아두게 되는 거죠. 예컨대 뭐 강원도 지점, 뭐 경기도 지점 해서 본사의 서버에 모아두고 또 본사 같은 경우는 본사 서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킹 방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보안 조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그 대리점주 한 명이 본사와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본사 입장에서는 그 대리점주를 교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리점이 그 본사 서버에 올려놨던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그 고객사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한테 반품을 요청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죠. 그렇게 돼서 대리점의 반품 물량이 많아지면 대리점의 성과가 낮다는 것이 이제 체크가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계약 관계를 해지하기 위해서 네.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주가 이제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방법을 강구하다가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놨고 내가 비밀로 관리해놨으니까 너는 나의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나에게 손해를 가한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대법원에선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네, 대법원 무슨 뜻이냐? 자, 그 대리점주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비밀로 관리 노력한 거 알겠다. 그리고 본사도 서버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잘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업 비밀로 관리하고 노력했던 건 알겠다. 그런데 대리점주 너는 본사하고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비밀 관리 노력을 했냐라는 것을 따진 겁니다. 그래서 비밀 관리성이라는 그 요건의 성립 개념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협업을 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꽤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대로 보안 노력을 하고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름대로 보안 노력을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상관관계를 봤을 때 대기업이 너무 어떤 보안 조치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그 자료를 공개하거나 또 거꾸로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대한 비밀 관리 노력이나 이런 것이 없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업 비밀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온전하게 자신의 그 자료를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의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서 우리 한림원 소속된 이 대기업 군들도 중소기업이 자신의 어떤 자료를 대기업에게 줄 때 비밀 관리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렇게 귀찮게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그 협업 파트너인 중소기업의 비밀 관리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보안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또 비용 문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임영주 변호사님께서 아주 그 생생한 그 판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이제 보안에도 상호의 신뢰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예. 네, 자 오늘 그 세 번째 세션에서 이 보안 생태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또 온라인 그리고 메타버스에 계신 분들이 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수연 아나운서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수연 씨. 네, 이번 패널 토의에서는 또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좀 생생한 사례를 전해 듣고 왔는데 아무래도 좀 질문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상으로 첫 번째 질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좀 질문 원하시는지 한번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저쪽에 계시는 임덕한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어링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덕환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링크의 임덕한 책임님이라고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우선 지금 생태계 강화에 대한 뭐 방안이나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이제 중소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 뭐 이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력 수급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시도를 못하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에서 또 직접 담당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들이 더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해결책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삼성전자의 강성석 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네, 아주 어렵고 현실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이전 세션에서도 아마 보안 인력의 중요성, 양성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안 조직을 셋업을 할 때 IT 보안 전문가부터 찾으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질의 화이트 해커부터 모셔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기업 내부에서 인력을 먼저 하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의 업무는요, 특히 기업 보안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 사원이 들어왔을 때 회사의 보안 규정을 설명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보안 교육도 해야 되고, 또 퇴직자가 있으면 퇴직 프로세스대로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기업 보안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한 90%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현장을 잘 아는 분, 기업 내에서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을 모셔와서 보안팀을 꾸리고 그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그 프로세스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업이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안업계도 상당히 분업화가 되어 있어요. 모의 해킹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보안 컨설팅만 또 따로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기업체의 보안 조직에서 약한 영역, 내가 만약에 모의 해킹 IT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모의 해킹만 다른 외부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도 만약에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국정원에다 한번 요청해 보셔도 돼요. 국정원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요청하시면은 제가 알기로 한 380개 정도의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체크리스트를 가져와서 그 회사의 보안의 전반, 보안 조직부터 시작해서 정책이 어떻고 IT 보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봐주십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 회사의 보안 체계를 수립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력을 먼저 수급을 하시고 부족한 거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시라.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질문을 하시고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경청을 하셨는데 당장 인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또 현실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조언의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임영주 변호사님, 제가 좀 질문을 죄송합니다만 중간에 최근에 이 보안 관련해서 개정된 법률 가운데 중소기업이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예. 최근에 2019년에 7월부터 시행된 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22년 작년 2월에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법에 있는 내용들은 되게 많겠지만 꼭 두 가지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2019년 7월에 시행된 법에 의하면 영업 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이제는 영업 비밀 침해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게 누구한테 누설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게 사용한 것만을 처벌을 했는데 이제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지정된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 행위 자체 이것도 이제는 처벌을 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원격 또는 재택근무와 같이 회사에 있는 자료를 집에서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출장과 같이 회사에 있던 자료를 외부로 가지고 가는 것들이 어떤 회사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이런 법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점에서도 보안의 필요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국가 핵심 기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 2월에 시작이 됐는데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는 업체는 이제 그 국가 핵심 기술을 관리하는 직원들하고 비밀 유지 서약이나 아니면 경업 금지 서약 같은 것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과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의 영역, 사적 자치의 영역이었는데 국가 핵심 기술은 이제 그것과 다르게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봐서 국가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그 직원들과 이러한 비밀과 관련된
약정을 하게끔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 강성석 부장께서 또 현실적인 이 기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명주 변호사께서 법률적인 조언까지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화상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 화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엄지척 버튼도 있고요. 뭐 하트, 손 이렇게 또 환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질문 원하시는 분. 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손희태님 지금 왼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짧은 자기소개 그리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손희태 책임이고요. 저는 이제 아주 중요한 기술이 많은 기술연구원에서 보안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이다 보니까 코워크하는 협력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대기업 입장에서 좀 협력 관계인 중소기업의 컨설팅 같은 상생 활동이나 지원을 좀 하려고 할 때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좀 무엇인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좀 들어왔는데 어떤 분께서 좀 답변해 주실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LG 손희태 책임님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근무하시는 걸로 잠시 들었는데요.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 협력 관계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물론 뭐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어서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 그 고덕현 패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컨설팅이 시작되면 분명히 이제 문제점의 어떤 접근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그 해당 중소기업이 물리적 보안이 부족한 것인지 관리적 보안이 부족한 것인지 기술적 보안도 인프라나 뭐 서버가 정말 취약한 것인지 네트워크 환경이 취약한 것인지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가 취약한 것인지 여러 가지 경우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컨설팅을 받게 되면 어떤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중소기업 해당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가장 리퀘어먼트와 니즈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어떤 성과, 예를 들면 올해 목표는 무엇이었는데 지원 몇 건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된 것을 상반기에 진행해보고 그러면 그 계획된 내용을 하반기에는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 또 내년에는 이 올해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또 어떻게 채워서 또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까. 특히 보안의 영역은 아까 계속 저희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완벽하게 100% 안 됩니다.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인력을 많이 뽑는다고 정말 상황별로 각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계별 접근의 지속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말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모이신 오늘 정말 주제를 준비하고 또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지속 가능한 산업보안 생태계를 정말 구현하려면 저희가 원팀으로, 이건 정말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드렸지만 보안은 사슬이 낮은 곳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기업, 대기업을 떠나 중소기업을 떠나 모든 분들이 보안의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으로부터라도 같은 목표를 향해서 저희가 달려간다면 정말 산업보안, 저희 지속가능한 산업보안 생태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저희가 정말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지속 가능한 산업 보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든탑이 무너질 때 밑에 딱 한 벽돌만 빠져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까지 모두 이 산업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답변이 좀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우리 손희태님 지금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봤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 우선 코로나 때문에 컨퍼런스 참석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같은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좀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신선했고 즐거웠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내용 자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좀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자리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좀 기쁩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 전해드리고 또 이렇게 네네. 전문가들 모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전문가인 저에게도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정말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온 국민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팀이 있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나. 그래서 머지않아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코로나라는 거는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어떤 그 돌발 변수가 아니었나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반면에 이 기술 탈취라든가 이 정보 유출 이런 것은 늘 상존하는 위협이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보안은 늘 우리가 신경 쓰고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산업 보안 참 생소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이 국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또 산업계를 비롯해서 각계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뜨겁고 뜻깊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그 좋은 발표해 주신 분들, 또 좋은 의견을 주신 전문 패널 분들, 또 온라인으로 메타버스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온라인으로 한 몇 분 정도 참여하고 많은 계실까요? 분들이 함께하고 계셔서 네, 한 100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예, 화면에 다 나오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신데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예, 우리 보안 생태계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로 참여하신 분들께도 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네네. 저쪽에 가운데 계신 분은 눈만 깜빡깜빡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입도 움직이시네요. 춤도 추시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자,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씨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정지현 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